여러분이 겪고 있는 온갖 심리적 문제들의 대부분은 어떤 외부에 실제하는 무언가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암덩어리 같은 실체가 자리 잡아서, 물리적인 실체가 자리 잡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문제를 본격적으로 키우는 것들은 나의 평가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가치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 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라이브 때 반추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반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기꺼이 경험하지 못할 때 반추에 빠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내가 그런 것들을 기꺼이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없애 보려고, 그리고 제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문제 해결로서 반추에 몰두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추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죄책감이라던가 자책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반추를 한다는 것은 내가 멍청해서, 내가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아주 합리적인 형태의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게 굳이 자책을 하거나 그렇게 할 부분은 아닌데, 다만 이 반추라고 하는 게 너무 교묘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반추는 그다지 문제 해결적이지 않다라는 게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반추하지 않고 기꺼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라이브 때 반추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반추를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그 반추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안 한 게 있어요. 문제 해결을 한다고 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추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의 양식으로서 반추를 선택하고 있는가? 왜 그런 것인가? Why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왜 반추에 빠져들게 될까라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의 방법들이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마주하면 반추에 몰두를 하게 될까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부정적인 경험이 그냥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내적인 경험, 심리적으로 마음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반응은 싫다, 나쁘다, 이런 가치 판단이죠. 어떤 우울감이 떠올랐을 때 뭔가 기분 나빠, 힘도 빠지고 좋지 않아, 특히 불안감이 떠올랐을 때 나빠, 이런 거 없애야 돼. 이제 이게 나쁘고 싫다, 그냥 싫어서라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문제 해결의 양식으로 반추에 몰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떡하지? 어쩌지? 이런 생각들에 빠지면서 반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싫어, 나빠, 이 생각, 이 판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치 판단, 조금 더 단순하게는 평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평가가 과연 무엇인지를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죠. 평가라는 게 뭘까요? 평가를 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가치 판단한다, 평가한다, 판단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제가 이런 식으로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것들, 남을 가치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누군가 어떤 상대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그런 게 평가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가치 판단, 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 같은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 앞으로 이제 제가 평가라고 부르는 것들은 내적인 경험에 대한 가치 판단을 평가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내적인 경험에 대한 가치 판단인데, 이 내적인 경험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적인 경험.
제가 계속 부정적인 내적 경험, 이런 어려운 말을 계속 제가 쓰잖아요. 내적 경험이 뭘까요? 이 내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경험들인 거예요. 어, 외부 세계, 이 외부 세계 말고 내 내면에서 벌어지는 경험들.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심리적인 사건들을 뜻하는 건데, 강에서 제가 생각의 강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생각이 강해서 여러 가지 팝콘들이 떠내려오는데, 여러 가지 나뭇잎들이 떠내려오는데 그 위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감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팝콘 조각들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마주하는, 내 내면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모든 경험들을 다 내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쉬운 말로 지금 내 내면에서 경험되는 그 모든 것, 감각일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더 강렬하게는 트라우마 같은 것도 당연히 내적 경험이 될 수 있겠죠. 지금의 나로 이루는 그 모든 경험들, 나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다 통틀어서 내적 경험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일단 평가는 내적 경험에 대한 가치 판단인데, 이 내적 경험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냥 마음속에서 경험되는 그 모든 것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적 경험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치 판단이 뭐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가치 판단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냥 좋다 나쁘다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쁘다의 범주에는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죠. 최악이다, 거지 같아, 지옥이다, 견딜 수 없어, 쓰레기 같다, 온갖 판단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크게는 좋다, 나쁘다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가치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에 대한 좋다, 나쁘다의 가치 판단입니다. 다시 한번, 평가란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것에 대한 좋다, 나쁘다의 가치 판단인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친구가 마음속에 어떤 팝콘들이 떠올랐죠. 어떤 팝콘들이 떠올랐을 때 이걸 붙잡고 좋냐, 나쁘냐 둘 중 하나로 가치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떠오른 경험들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가치 판단하는 그 과정 자체를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잖아요. 내가 분명 어떤 것들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 평가라는 게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뭐가 중요한데,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뭐가 중요한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평가라는 게 왜 나쁘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새로운 비유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불일치 모니터링 기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불일치 모니터링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경험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감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삐삐삐삐 하면서 찾고 있죠. 얘가 뭘 찾냐? 얘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니터링 기기가 뭘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상태와 내가 바람직하게 느끼는 상태, 그 차이, 그 불일치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현재 상태가 내가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상태가 아니라면 나쁘다 라고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해결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불일치 모니터링 기기가 있어요. 얘는 뭘 하냐? 계속 감지를 합니다. 현재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내가 바람직하게 느끼는 상태는 어떤지 계속 감지를 하다가 이 두 개가 다르다, 일치되지 않는다, 불일치된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건 나빠, 이래선 안 돼, 이걸 해결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마음의 불일치 모니터링 기기가 그렇게 나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 해결을 아주 쉽게 도와주죠. 나는 못이 이렇게 삐딱하게 박혀 있는 게 싫어. 내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상태는 이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박혀 있어. 그래서 이건 나빠. 이거는 해결해야겠어. 그래서 우리는 망치를 빼버리겠죠. 그렇게 쉽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다시 땅바닥에 쓰레기들이 엄청 이게 버려져 있는데 나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겠어. 이런 상황은 나쁘니까 해결해야겠어.
그리고 옆에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나는 손쉽게 이것들을 주워서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불일치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쉽게 유치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실제 우리 뇌에서는 이런 식으로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를 계속 저울질을 하면서 어떠한 욕구, 어떠한 감정을 만들어서 나쁘다라고 하고 그걸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도록 만드는 여러 구조들이 있어요. 여러 시스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비유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불일치 모니터링이 있고 이 불일치 모니터링 기기는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나쁘냐면 문제는 이 불일치 모니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자원할 때 문제가 발생해 버립니다. 다시 한번 문제는 불일치 모니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자원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나무 판자에 못이 박혀 있죠? 망치로 빼면 되겠죠?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길에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죠? 옆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마음속에 떠오른 불안은 도무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봐도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비슷하게 마음속에 떠오른 어떤 우울감도 내가 이 추상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온갖 애를 써봐도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런 불안이나 우울을 만나면 아주 빠르게 불일치 모니터가 나쁘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결론을 내리고 우리한테 문제 해결적인 접근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정신적인 습관으로 뛰어들죠. 예를 들면 반출을 한다거나 걱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주 오래된 정신적인 습관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문제는 더 심화되게 되고 결국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우울과 불안을 낳는 거죠. 제가 지난 라이브 때 반추가 나쁜 이유 중에 하나는 소소한 고민거리를 임상적인 우울증으로 증폭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얘기를 엮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불일치 모니터링 기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일치 모니터링 기기는 그것이 나빠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신호를 받은 우리는 아주 손쉽게 아주 오래된 정신적인 습관으로 뛰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다시 악순환을 돌게 되고 결국 문제가 더 커져서 본격적인 우울과 불안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오래된 정신적 습관으로 뛰어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라이브 첫 번째 강의였나 두 번째 강의 때 고통의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인류가 인간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이 왜 힘들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 관점에서 아주 오래된 정신적 습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인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내적 경험을 하나 하면 그런 것들 1차 감정이라고 해볼까요? 처음으로 느껴지는 감정, 1차 감정을 하나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슴이 답답해. 그래서 뭔가 답답하고 불편한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니터링 기기는 나쁜데? 이 상황? 바람직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제거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받은 우리는 반출을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2차 감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2차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또 나쁘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나쁘면 더 제거해야 되겠죠. 더 제거하면 또 2차 감정이 생겨나겠죠. 또 나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문제는 1차 감정이 아니라 1차 감정을 키우는 일련의 메커니즘들을 통해서 본격적인 우울과 불안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1차 감정은 그렇게까지 해롭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대부분의 1차 감정은 그렇게까지 해롭지가 않아요. 제가 그렇게까지라는 말은 그럼에도 당연히 어떤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떠올랐다고 하면 불편하겠죠. 불편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해롭지 않은 거냐라고 하면 안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우리를 임상적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만들 만큼 해롭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본격적으로 키우는 건 나의 평가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희망적인, 얼마나 자유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나의 반응이 키우고 있었던 거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온갖 심리적 문제들의 대부분은 어떤 외부의 실제하는 무언가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암덩어리 같은 실체가 자리 잡아서, 물리적인 실체가 자리 잡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문제를 본격적으로 키우는 것들은 나의 평가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가장 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평가 같은 거죠. 회사에서 엄청 이렇게 아저씨가, 상사가 뭐라고 해. 너는 왜 이렇게 이것도 제대로 못해? 이런 얘기 들으면 힘들겠죠? 자괴감이 들고. 그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좀 아쉽겠죠? 아쉽고 실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키워나가면서 나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들은 거기서 출발된 나의 평가적인 반응일 때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난 구제불능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특징은 이 사람의 어떤 내재적인 특징이 아니죠. 우리는 이 사람이 구제불능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뭐 나무로 이루어졌어 라고 누가 주장을 하면 이건 검증해 볼 수 있잖아요. 나무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부숴보면 되고, 그리고 뭐 원심불능기 돌려서 그 성질을 보면 되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이 세상에 실제하는 무언가의 특징, 내재적 특징인데, 난 구제불능이야 라고 하는 이 자기평가는 온전히 나의 심리적인 반응, 심리적인 평가에 불과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나를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들은 나의 평가적인 해석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평가도 보면 처음에는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한테 조금 실망했다가 계속 이 부분을 곱씹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의를 계속 거기에 두면서 자아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하다 보면 이런 평가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평가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빠.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야. 없애자. 또 반추하게 되겠죠.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늘 이런 모습일까? 이런 식으로 반추를 하게 되고, 반추하면 또다시 우울감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그렇다 보면 다시 나는 구제불능이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고 또 평가를 하기 마련입니다. 악순환이 돌죠. 또 다른 예시를 제가 하나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제 너무도 많이 예시를 들어서 이제는 좀 클리셰처럼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질환이 없습니다.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전형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발생한 현상이죠. 불안을 키우는 것들은 대부분 나의 반응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불안감, 걱정스러운 생각, 불편한 감정, 감각 이런 것들이 느껴졌을 때 처음에는 이거 좀 별론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의 평가적인 반응 먼저 시작하게 돼요. 이렇게 평가적인 반응을 하게 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답답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 첫 번째로 느낀 감정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게 되죠.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더 부각되어 보입니다. 그러면 더 불안해지겠죠. 더 불안해지니까 또 다시 한번 나쁘다라고 하는 평가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고, 또 2차 감정이 생기고, 이 과정은 계속 빠르게 돌면 우리 머릿속에서 아주 번개같이 듯이 손셀같이 이 과정이 돌면 소위 얘기하는 패닉, 공황이 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왜 공황장애만 그토록 빠르게 공황이라는 게 발생하는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나쁘다는 평가, 그리고 그에 대한 비문제 해결적인 접근, 그리고 그것으로 파생된 2차 감정, 2차 감정에 대한 재평가, 이 과정이 그 어떤 질환보다 아주 빠르게 도는 질환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울증에서는 공황이 안 오지만 공황장애에서는 공황이라고 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에서 공황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감각에 대한 평가, 그것이 촉발해낸 악순환의 결과물이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불안을 키우는 것은 나의 반응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불안을 키우는 것은 나의 반응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마지막 예시를 제가 하나 더 들어볼게요. 명상. 마지막 예시는 명상입니다. 명상. 제가 명상을 가르치다 보면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깊게 이완된 상태로 들어가려고 막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해가지고 명상을 하려고 하죠. 명상을 막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제 방해하는 것 느낌이 든단 말이죠. 예를 들면 어떤 소리가 들린다, 혹은 생각이 계속 산만하다. 그러면 화가 나죠. 왜 이렇게 안 되지? 집중이 안 되는데 명상에 화나고 좌절감을 느끼죠. 근데 이 명상의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이상적인 상태, 평온한 상태를 찾으려고 애쓰는 과정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완되지 않은 상태, 평온하지 않은 상태는 나쁘니까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야. 명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명상을 더 해보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좌절감만 느끼게 됩니다. 왜 이 과정이 발생하냐고 하면 이완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명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마음속을 정말 평온하게 없애고 싶다, 이 목적으로 명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금세 나빠, 이 상태는 나빠, 평가를 해버리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2차 감정이 생기고, 또 그에 대해서 이건 없애야겠어, 명상을 더 잘해보자, 하지만 여전히 잘 되지가 않죠. 그래서 명상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깔끔하고 이완된 평온한 상태를 만드는 과정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아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 역설적인 얘기죠. 없애려고 하지 않을 때, 정말 내가 명상이라고 하는 행위를,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할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덜 부각되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평가든 공황장애 불안이든 명상을 통해서 이완하려고 하는 욕구든 간에 그것들이 대부분 잘 작동하지 않고 어떤 나쁜 상태를 만든 이유는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대부분은 1차 감정들에 대해서 기꺼이 경험하지 못하고 나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다시 한번 오래된 정신의 습관으로 뛰어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벗어나야겠죠. 평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안 한다는 거는 정말 인지치료의 궁극적인 상태와도 같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판단적인,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 견지,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들은 정말로 내면의 그 모든 것들을 그저 이런 사물 보듯이 하나의 객관적인 제3의 대상으로서 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치료를 통해서, 마음챙김을 통해서 내면과의 관계를 잘 맺은 상태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에서 벗어난다는 게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만히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그런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불일치 모니터의 주파수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마음의 이 모니터링 기계는 무언가를 판단하는 쪽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나? 좋다 나쁘다? 아니면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방향의 주파수를 맞춰져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MBCT 같은 마음챙김이나 MBSR 같은 마음챙김에서는 이 판단하는 상태를 행위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 행위 모드라고도 부르고, 비판단하는 이 상태, 이 주파수를 존재 모드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행위 모드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적인
접근을 취하는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존재 모델은 그 모든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로 존재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평가에서 벗어나려면 이 기본적인 알아차림이 되어야 돼요. 이 기본적인 알아차림이 돼야 됩니다. 어떤 알아차림이 돼야 되냐? 지금 내 마음이 존재 모드에 있냐, 행위 모드에 있냐? 판단하려고 하냐, 비판단하려고 있냐? 내 마음의 경험, 내면의 경험에 대해서 문제 해결적인 견지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용하고 허용하는 견지를 취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해도 일단 제법 거리두기가 돼요. 디스턴싱이 제법 됩니다. 내 마음의 주파수를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제법 좋은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알아차렸다면 만약 내가 판단하고 있는 모드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1차 경험과 2차 반응을 구분해 보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느낀 어떤 불편했던 감정들은 이런 건데, 가만히 지금 내 내면을 살펴보고 있다 보니 그 이후로 내가 계속 곱씹게 되는 것들은 그 1차 경험에 대한 반응 그 자체였네. 그러니까 1차 경험은 시작이었을 뿐이고, 그 뒤로 내가 뭐 어쩌지 걱정한다, 뭐 죽으면 어쩌지, 뭐 공황장애에서 죽으면 어쩌지, 뭐 어떻게 하면 어쩌지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첫 번째 1차 경험, 흔히 얘기하는 가벼운 불편감, 뭐 가슴이 두근거림, 땀이 남,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 1차 경험과 그거에 대한 나의 2차 반응들, 뭐 예를 들면 공황장애에서는 뭐 죽을 것 같아, 뭐 남들이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이런 2차 반응들을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들은 이 2차 반응이거든요. 1차 반응은, 1차 경험은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과연 처음에 힘들다고 했던 건 무엇인가? 그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도록 만들고 있는 그 본질이 맞나? 아니면 사실은 나는 2차 반응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비판단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 판단하지 않음에 대한 연습은 그냥 디스턴싱 과정 전체이긴 합니다. 명상을 하고 생각을 의심하고 생각을 하나의 심리적 사건 그 자체로 바라보는 연습들, 그 모든 과정들의 결론들이 판단하지 않고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면의 경험들을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서 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연습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판단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고 하면 마음속에 떠오른 것들이 충분히 타당하다는 걸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경험이라는 게 제가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때로는 예를 들면 제가 공황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떤 생각이라고 해볼게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다고 해볼까요? 맨 처음에. 근데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을 때 이 생각들이 왜 내 마음속에 떠올랐는지, 더 나아가서 왜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들은 왜 타당한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이 떠오르는 게 충분히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해를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면, 결국은 조금 더 깊은 단계의 심리 치료들을 진행하면서 내 마음의 근원, 대체 내 이전에 어떤 경험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어떤 생각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이 그 당시에는 어떤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 도움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런 유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반응하는 게 충분히 타당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해해야 하는 작업이 1차 감정도 1차 경험도 그대로 수용하도록 돕는데 제법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차 경험조차 수용한다는 측면에서 마음속에 떠오른 것들이 충분히 타당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나가는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이 왜 어렵냐면 진짜 역설적인 면이 있어서 그래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 우울감이나 불안감들 다 없애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내면의 어떤 지식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멋있어 보여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모두가 그런 것들을 없애고 싶어서 하는 건 맞아요. 제가 그게 뭐 잘못됐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없애고 싶어서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정말로 내가 그런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려면 그런 것들을 없애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니 참 역설적이고 어렵죠. 그래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비판단,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렵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과학이 발견한 어떤 결론들,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의 심리적 사건, 그저 팝콘 기계에서 여러 팝콘들이 튀어오르는 그 팝콘들 중에 하나의 팝콘에 불과한 자동적이고 때론 정확하지 않은 하나의 심리적 사건, 정신적 사건일 뿐이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각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비판단하고 수용하고 허용하는 관점에서 내면과 관계를 다시 맺어보는 연습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